대한민국 연예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명 얼굴 천재라 불리며 완벽한 외모와 바른 성품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배우 최은우 씨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규모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억 원대의 세금 누락 정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조사기관이라 불리는 국세청 조사 4국이 최은우 씨를 정조준했고 그 결과로 고지된 추징세금은 무려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까지 연예계에서 보도되었던 그 어떤 탈세 사건과도 궤를 달리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대체 최은우 씨가 그동안 얼마를 벌었기에 세금 추징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토록 깨끗해 보였던 청년의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지 대중은 허탈감을 넘어선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은우 씨 측이 아주 지능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지불해야 할 45%에 육박하는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라 불리는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수익을 분산시켜 세율이 낮은 법인세 혜택을 받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은우 씨 측은 국세청의 계산상 착오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실하고 따뜻한 이미지의 최은우는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연출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국세청이 가장 날카롭게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지점은 바로 최은우 씨의 소속사인 판타지오와 그의 어머니가 설립한 이른바 A법인 사이의 기묘한 거래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 매니지먼트의 구조는 소속사가 아티스트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수익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은우 씨의 경우 그 과정 사이에 정체불명의 법인이 하나 더 끼어 있었습니다. 최은우 씨의 어머니가 직접 설립한 A법인이 판타지오와 별도의 용역 계약을 맺고 최은우 씨의 연예 활동 지원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 4국은 이 대목을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닌 전형적인 편법 증여 및 탈세의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판타지오가 최은우 씨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수익의 상당 부분을 어머니의 법인인 A법인으로 우회하여 지급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 측에서는 배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상적인 외주 계약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최은우 씨 한 사람의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이 법인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매니지먼트 능력을 갖추고 있었느냐가 쟁점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A법인은 실무 인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오직 문서상으로만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법인을 통해 분산된 자금의 규모입니다. 최은우 씨가 개인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45%에 달하는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수익을 법인으로 돌릴 경우 세율은 20%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은우 씨 측이 바로 이 세율 차이를 이용해 막대한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최은우 씨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돈이 어머니의 법인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세탁되면서 국가에 내야 할 정당한 세금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판타지오라는 상장사 수준의 대형 기획사가 왜 이런 위험한 계약에 동참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판타지오에는 백윤식 씨나 옹성우 씨, 김선호 씨와 같은 유명 배우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는데 유독 최은우 씨와 관련된 거래에서 이러한 파행적인 구조가 발견된 것입니다. 대중들은 소속사가 핵심 아티스트인 최은우 씨를 붙잡아두기 위해 혹은 그의 가족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무리한 계약 구조를 묵인하거나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A법인은 최은우 씨의 어머니가 관리하는 사실상의 개인 금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며 이것이 바로 200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추징금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수익 배분 구조는 단순히 세무적인 실수를 넘어선 의도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우 씨 측은 판타지오 내부의 경영 불안정 때문에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세웠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니지먼트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은 가족법인에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배분한 행위가 과연 아티스트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고강도 조사를 통해 A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될수록 대중을 가장 경악게 한 대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은우 씨의 어머니가 설립하고 판타지오와 수백억 원대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A법인의 주소지입니다. 상식적으로 연예계 활동 지원과 매니지먼트 용역을 담당하는 회사라면 방송국이 밀집한 여의도나 대형 기획사들이 모여있는 강남 청담동 일대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밝혀진 A법인의 등록 주소지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름면 덕성리였습니다. 이 낯선 주소지를 추적해 들어간 취재진과 국세청 조사관들이 마주한 풍경은 화려한 연예산업의 이면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최은우 씨의 부모님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숯불장어 전문점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은 무려 5,000평이 넘는 광활한 부지에 주차 공간까지 넉넉히 갖춘 대형 식당입니다. 수백억 원의 매출을 관리하고 톱스타의 연예 활동을 지원한다는 법인의 본거지가 바로 이 장어집 식당 건물 한 구석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지점에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실제 업무 공간도 없이 식당 주소지를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어를 굽고 손님을 맞이하는 식당에서 어떻게 아티스트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고도의 전략이 필요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검토할 수 있었겠습니까? 국세청은 이 A법인이 실제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오직 최은우 씨의 수익을 분산하고 세금을 깎기 위한 장부상의 존재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최은우 씨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인의 주소지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장어집인 것이 무슨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한 이상 본인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장어집 건물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당시 소속사였던 판타지오 내부의 잦은 대표 교체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아티스트가 느꼈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이 직접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운영하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매니지먼트 조직이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5,000평 부지의 장어집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인데 그곳에 연예 기획사 주소를 둔 것이 과연 절세를 위한 꼼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장어집이라는 공간적 특성과 연예 매니지먼트라는 업무적 특성 사이의 불일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인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선한 장어를 파는 식당이었지만 그 안에는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 추징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사 당국은 이곳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탈세 혐의의 근거지로 규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최은우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이 장어집 식당 건물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시 최은우 씨 개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얼굴 천재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강화도, 장어집의 비밀은 이제 단순한 맛집의 명성을 넘어 최은우 씨 연예계 생명의 명운을 가를 결정적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왜 그토록 복잡한 법인 구조를 만들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세법에 따르면 연예인과 같은 고소득 사업자가 직접 수익을 거둬들일 경우 그 소득의 크기에 따라 단계별로 세율이 가산되어 최대 45%에 달하는 막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은우 씨 측은 이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된 A법인을 설립하고 소속사와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법인으로 수익이 잡힐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 소득세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0% 내외로 급격히 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절세가 아닌 법의 허점을 이용한 지능적인 탈세 꼼수로 규정하고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전형적인 소득 분산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최은우 씨가 벌어들인 거액의 출연료와 광고료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어머니가 운영하는 법인이 대리하여 수령하게 함으로써 겉으로 보이는 개인 소득을 인위적으로 낮춘 것입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은 이 과정에서 A법인이 실제로 최은우 씨의 매니지먼트를 위해 어떤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활동했는지를 면밀히 따졌습니다. 만약 법인이 이름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최은우 씨 한 사람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국세청은 바로 이 A법인을 실체감 없는 식물법인이자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고 최은우 씨에게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한 것입니다. 200억 원이라는 추징액은 거꾸로 계산해 볼 때 최은우 씨가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천문학적인지를 가늠케 합니다. 세금 추징액만 200억 원이라면 그가 누락했거나 편법으로 분산시킨 원래의 수익 규모는 수백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일 것입니다. 대중들은 연예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면서도 단 몇 퍼센트의 세금을 더 아끼기 위해 가족까지 동원해 유령 회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고 건실한 이미지로 사랑받던 최은우 씨였기에 이러한 치밀한 세금 계산법은 팬들에게 더욱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은우 씨 측은 이에 대해 국세청의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설립한 법인은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소속사의 경영 불안정 속에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는 것입니다. 법인 주소지가 강화도 장어집인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사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미 수개월에 걸친 정밀 조사를 통해 A법인이 수행했다는 매니지먼트 용역의 실체가 200억 원이라는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고소득 연예인의 절세와 탈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수단이 가족을 앞세운 유령 회사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를 연예계 전반에 퍼진 잘못된 세무 관행을 바로잡는 본보기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징금은 단순히 최은우 씨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연예계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에 던지는 국세청의 엄중한 경고장입니다. 국세청의 고강도 조사가 정점으로 치닫던 시기에 대중을 한 번 더 경악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최은우 씨의 갑작스러운 군 입대 소식이었습니다. 최은우 씨는 지난해 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연예인이 이 정도 규모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가 마무리되고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자중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최은우 씨는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서둘러 군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연예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군대런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군대런이란 연예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적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비난 여론을 피하고 자숙기간을 군 복무로 대체하기 위해 도망치듯 입대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입니다. 특히 최은우 씨 측은 국세청에 조사 결과 통지서를 본인이 군대에 입대한 이후에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금 추징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소식이 전성기 시절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해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군대라는 공간, 뒤로 숨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국세청이 최은우 씨 측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입대 후에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의 공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2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가 국가의 신성한 의무인 군 복무를 일종의 도피처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이 하필이면 고강도 탈세 조사의 결과 발표 직전이었다는 점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최은우 씨는 군 복무 중에도 육군 훈련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대장 완장을 차고 훈련병들을 대표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육군의 얼굴처럼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리더십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중대장 훈련병 자리에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인물이 앉아있는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괴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육군 측은 최은우 씨의 탈세 혐의를 전혀 몰랐겠지만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 청년의 이미지를 군대에서도 이어가며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최은우 씨는 현재 본인이 희망했던 군악대에 합격하여 복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군 생활일 수 있으나 탈세 혐의와 맞물린 그의 입대 과정은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추징 통보를 군대 안에서 받아들고 이를 소명하겠다는 그의 태도는 진정성 있는 자숙보다는 법적 대응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군 복무 기간이 지나면 대중의 기억 속에서 탈세라는 오점이 흐려질 것이라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200억 원이라는 숫자가 남긴 충격은 그리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공개한 훈련병 스케치 사진 속 최은우 씨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범 군인의 전형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에 선명하게 둘러진 중대장 완장은 그가 중대를 대표하는 리더로서 동료 훈련병들을 이끌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리더십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이 자리에 최은우 씨가 선발되었다는 소식은 한때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는 미담으로 널리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완장 뒤에 감춰진 200억 원대 탈세라는 차가운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대중이 느끼는 괴리감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육군은 최은우 씨의 모습을 군의 공식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게시하며 홍보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군의 얼굴로서 모범적인 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이겠으나 정작 그가 중대한 조세 포탈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육군 측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이 탈세 혐의라는 치명적인 오점을 가리는 일종의 분장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은우 씨가 현재 복무 중인 곳은 본인이 직접 지원하여 합격한 군악대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보직에서 연예인으로서의 재능을 이어가며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은 일반 장병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인물이 군대 안에서는 여전히 중대장 훈련병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을 얻고 본인이 원하는 군악대에서 안락한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중은 깊은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분노는 단순히 그가 군대에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할 시점에 군대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대중의 직접적인 비판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진정한 자숙이 아닌 도피성 군대론이라 규정하며 그가 전역 후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로 돌아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외모와 바른 청년이라는 수식어에 가려졌던 이중적인 면모가 군 복무라는 신성한 의무를 거치며 어떻게 세탁될지 대중은 차가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은우 씨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부지가 무려 5,000평에 달하고 그곳이 탈세의 근거지로 지목된 사실은 그가 군에서 보여주는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과 대비되어 더욱 큰 충격을 줍니다. 훈련소에서 중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의와 규율을 외쳤을 그의 입에서 정작 수백억 원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모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군악대의 악기 소리가 그를 향한 대중의 비판,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최은우 씨는 국세청의 200억 원대 추징 고지에 불복하여 과세 전적 부심사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청구 금액은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이 거대한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배우 최은우라는 브랜드의 위기를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대중의 사랑으로 성장한 스타가 국가의 근간인 납세의 의무를 기만했다는 사실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기 힘든 낙인이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장어집의 고요한 풍경 속에 숨겨졌던 200억 원의 진실은 이제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라는 방패 뒤로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제대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호성이 아닌 싸늘한 대중의 시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연예계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와 도덕적 해이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최은우 씨가 진정으로 억울함을 벗고 다시 대중 앞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백은영이었습니다.